지쳐버렸다. 모든 게 지겹다. 단조롭고도 지겨운 일상에 지쳐버린 난 그야말로 번아웃이 와버리고 말았다. 모든 것이 지루하고 재미없고 살아가는 것 자체에 큰 회의감이 들 정도로 우울감에 빠지는 날도 많았었다.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죽겠구나 싶던 나는 결국 회사에 사표를 던지고 시골에서 양봉업을 하는 사촌 형네 집으로 잠시 휴양을 떠나기로 하였다. 오래전부터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도 있었기에 쉬면서 여러 가지 글들도 써보며 흥미롭고 즐거운 일들을 통해 살아갈 의미를 찾아보고자 했던 여행이었다. 사촌 형의 집은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었다. 고모부의 가업을 이어받은 형은 여전히 순박하고 친절했다. 내가 당분간 함께 지내도 되겠냐는 말에 형은 흔쾌히 안 그래도 심심했던 참이었다면서 허락해 주었다. 사촌 형네 집에서 형과 형수님의 일을 도와드리며 탁 트인 산 중턱에 앉아 끄적거리는 평화로운 일상은 내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다. 공기도 좋고 울려 퍼지는 새소리와 시원한 바람은 힘들었던 도시 생활을 잊게 해주었고 난 그 편안함을 마음껏 누리고 있었다. 그렇게 5일쯤 있었을까? 평소와 마찬가지로 글을 쓰기 위해 산으로 이어지는 흙길을 걸어 올라가고 있었는데 멀리서 작은 아이 같은 형체가 숲으로 뛰어가는 모습을 본 것 같았다. 멀리서 본 그 아이는 아직 쌀쌀한 날씨임에도 검은색 바지와 하얀 반팔티를 입고 있었고 자세히는 보지 못했지만 대략 8살, 9살 정도 되어 보이는 모습이었다. 이런 곳에 아이들이 있네. 근처 마을에 살고 있는 아이인가 정도로만 생각하고 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문제는 그날 밤부터였다. 나는 그 소년에 대한 꿈을 꾸었다. 나는 그 흙길을 걸어 올라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소년은 아까처럼 숲속으로 뛰어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멍하니 그 소년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귓가에서 울리는 속삭임. 봤어? 헉 하는 비명을 내며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소년이 사라졌던 곳이 보이는 내 방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가위에 눌린 것처럼 침대에서 몸이 굳은 듯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다. 그저 열려있는 틈새로 기분 나쁘게 불어오는 축축한 바람을 느끼며 나도 모르게 다시 잠이 들 때까지 그 숲속을 바라보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벌을 살피고 있는 형을 붙잡고 근처에서 9살 정도 되는 아이가 살고 있는지를 물었다. 사촌 형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 마을에서 가장 젊은 사람들은 우리 나이 정도라고 말하였다. 나는 그런 사촌 형에게 전날 경험했던 일을 말하였고 전날 밤에 있었던 꿈 역시 설명하였다. 하지만 사촌 형은 어깨를 으쓱할 뿐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난 계속해서 같은 꿈을 꾸었다. 흙길, 숲속, 뛰어가는 소년, 그리고 속삭임. 휴식을 취하러 온 이곳에서 난 더 피폐해지고 있었다. 그렇게 내가 망가지고 있던 날, 창문 너머로 그 소년의 하얀 얼굴을 보기 전까지 난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소년은 창문에서 날 노려보고 있었다. 하얀 얼굴, 검은 눈동자,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저 얼굴. 그저 그렇게 서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속삭임. 꿈에서 깼을 때 나는 소년이 뛰어가던 그 숲속 앞에 서 있었다. 소나무로 빼곡하게 가려진 그 어둠 속으로 무언가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분명 뒤를 돌아서 집으로 도망쳐야 하는데, 몸을 돌려 달아나야 하는데, 내 다리는 그 숲속을 향해 뛰어가기 시작했다. 어느샌가 내리는 장대비들이 온몸을 적신다. 그래도 난 쉬지 않고 달렸다.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향해서 달리는지도 모르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달리고 또 달렸다. 털썩 주저앉아 이번에는 내 손이 땅을 파기 시작했다. 손톱으로 느껴지는 차가운 감각, 손톱 사이로 뿜어져 나오는 검붉은 피, 그리고 마침내 파묻혀 있던 커다란 뼈를 꺼내들고 나는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헉 하는 소리와 함께 난 내 방에서 깨어났다. 이 모든 게 꿈이었다고? 정말 내가 미쳐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 차라리 꿈인 게 다행이었나?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불현듯 창문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 소년의 하얀 얼굴은 여전히 창문 너머에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다. 갑작스러운 비명과 쿵 하는 소리에 달려온 사촌형은 거품을 물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나를 발견했다고 한다.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머리가 아파져 왔다. 수백 개의 바늘이 내 머리를 쿡쿡 찔러대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의사의 권유를 듣고 난 CT 촬영을 받았다. 내 머릿속에는 종양이 자라고 있었다. 의사는 편두통과 환각, 환청, 지금까지 겪은 모든 일이 종양으로 인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증상들이라 내게 말해주었다. 종양은 그다지 크지 않았고 의사도 충분히 완치를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발견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래, 차라리 다행이었다. 치료만 받으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런데요, 환자분. 혹시 말입니다. 인사를 하고 진료실을 나서려는 순간 뒤돌아 있는 나를 향해 의사가 말을 걸었다. 혹시 환자분이 본 것이 하얀 얼굴에 검은 눈을 가진 소년이 아니었나요? 갑작스러운 소름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다시 머리가 아파온다. 다시 빗소리가 들린다. 나는 천천히 돌아서며 의사를 바라봤다. 봤어? 여전히 소녀는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정말 즐겁다는 듯 킥킥거리며 웃고 있었다. 난 여전히 숲속이었다. 난 내가 판 땅 속에 그 뼈들과 함께 누워 있었다. 여전히 소년이 나를 노려보고 있다. 정말 즐겁다는 듯 킥킥거리며 웃고 있었다.
나는 소년을 노려보고 있다. 정말 즐겁다는 듯 함께 킥킥거리며 웃고 있다. 그리고 소년에게 말한다. 봤어.